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원자하고 분자, 이온 이런 얘기했는데 일단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 원자라 그랬는데 이 원자하고 원소의 차이점, 원자란 말이 있고요, 원소란 말이 있어요. 뭐 같은 말 같긴 하지만 전혀 다른 말이야. 뭐냐면 그 원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호돈소 물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의 성분을 얘기한다고 보면 돼. 근데 원자는 안 그래. 우리 지난시간에 배운 것처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의 개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H2가 있고 H2O2가 있다. 서로 다른 물질 맞지?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과산화수소야. 그랬을 때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뭐냐라고 한다면 얘는 산소하고 수소가 됩니다. 알았지? 산소, 수소가 되면 그 다음에 원자가 있어요. 수소 원자는 2개 있고 산소 원자는 1개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수소 원자는 2개, 산소 원자는 마찬가지 2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는, 그러니까 물질을 만들어질 때 호돈소 물질은 같아. 그런데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원자의 개수와 그 다음 원자들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원자는 뭐 원자의 구조는 뭐 지금 여러분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고, 뭐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갑시다. 자, 전하비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전하량이에요. 전하량의 비를 뜻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나중에는 요 값을 외워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비만 알고 있으면 돼요. 1대1이다. 질량도 비만 아세요. 예전만 하더라도, 뭐 얼마 전이죠?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질량 값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 근데 그거 완전히 뭐 암기사항이니까 여기 비만 아시면 됩니다. 1대1 때 여기는 1836분의 1인데 약 1840분의 1이야. 그래서 얘는 무시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너무 작아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질량을 따질 때 전자가 뭐 10개 더 있던 뭐 덜 있던 간에 그냥 무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를 표시할 때는 이와 같이 표시하게 되는데, 원자 번호가 뭔지는 알죠? 이게 양성자수야. 자, 그런데 모든 원자는 중성원자입니다. 중성원자이기 때문에 이 중성이라는 얘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뜻이야. 그럼 양성자수하고 무슨 수와 같아야 돼? 전자수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다음 질량수. 자, 질량수는 양성자수하고요, 중성자수를 더해 놓은 걸 질량수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하게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의 모형을 보게 되면 여기는 양성자 하나고 전자 하나, 1번이야. 이렇게. 여기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니까 질량수 2,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니까 질량수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원소를 뭐라 그런다고? 동위원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동위원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같은 원소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같은 뭐 원자라 해도 되고요.
같은 원소 다른 질량이지. 뭐 그래서 뭐 원자분호 같은 경우는 질량수가 다르다, 뭐 화학적 성질은 같고 질량이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결국 얘들은 이와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자연계에 있는 모든 원자들은 뭘 갖냐면 이와 같은 동위 원소를 가져요. 뭐 예를 들면 자, 탄소도 있는데 6번이거든요. 그럼 12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있는 거지. 그 다음 뭐 염소 같은 경우도 17번이에요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연계에 이런 동위원소들이 있다가 이게 이제 안정한 애들이 있고 불안정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한 애들은 이제 붕괴라는 걸 해요. 붕괴를 하면서 안정한 어떤 원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방사선이야. 그럼 그 방사선이 사실은 모든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원소들한테 나온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건 자연 방사능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 이러한 방사선이 방사능이 센 애들, 뭐 이런 애들 되게 위험하죠. 뭐 예를 들면은 자, 이게 염소가 17족인데 여기 똑같은 족에 아이오딘의 동위원소가 있어요. 이거 뭐 할 때 써요? 이 아이오딘의 동위원소는 그 암 치료할 때 써.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노출되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요거 이제 참고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던데, 동소체라고 있어요. 동소체는 동위원소하고 또 다른 말이야. 얘는 이렇게 얘기해. 같은 원소인데 다른 물질이야. 여기서 같은 원소라는 얘기는 뭘 뜻할까요? 호돈소 물질. 알겠지? 그래서 이제 동소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애들 있죠. 뭐 다이아몬드하고 흑연. 대표적인 동소체야. 자, 둘 다 호돈소 물질은 맞아. 다이아몬드도 호돈소 물질, 흑연도 호돈소 물질인데 탄소로 돼 있죠. 얘들은 서로 다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뭐 이것도 이 정도는 알겠죠. 산소 이렇게 하면 오존. 얘들도 무슨 관계? 동소체 관계라 그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러한 원자들을 쭉 나열한 게 있죠. 주기율이에요. 주기율은 우리 이제 선행을 했을 때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알았죠? 간단하게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려고 생각하고 정리만 하고 갈게요. 자, 족이다. 세로. 원자과 전자를 의미해 주죠. 세로는. 자, 그런데 얘는 최외곽 전자와도 같습니다. 자, 그럼 원자과 전자와 최외곽 전자가 다른 거 몇 쪽이야, 태원이? 1쪽 같아요. 한 개이고 최외곽 전자도 한 개. 18쪽이 다르죠? 18쪽은 뭐냐면, 자, 얘는 영족 기체라 그래가지고 원자과 전자는 0개, 최외곽 전자는 8개. 그래서 요거는 간혹 물어봅니다. 내신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야. 학교 시험에선. 그래서 얘네만 좀 달라요. 얘네는 0개 원자과 전자, 8개는 최외곽 전자. 그래서 왜 그러면 영족이라는 말을 쓰냐, 원자과 전자 0개라 하냐면 이게 비활성 기체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비활성 기체는 반응을 안 하고 이제 안정하다. 그럼 왜 이러냐라는 건데,
8개가 최외곽 전자라면 그 다음 껍질에는 0개다. 다시 말하면 반응할 전자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비활성 기체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영족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자과 전자가 같은 애들을 동족 원소라고 그러죠. 동족, 패밀리. 그래서 이 동족 원소들은 이 원자과 전자가 결정해 주는 게 뭐냐면은 성질을 결정해 줘요. 그래서 동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엔 그러한 동족 원소들, 자, 일족 이름이 있죠? 기억나나? 알칼리 금속. 이적은요, 그렇죠, 알칼리 토금속.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7쪽 원소. 그래서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는 고일과학에서 나오지, 그지?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들 이 종마다 이름이 있어, 그지? 그래서 이제 알칼리 금속하면은 알칼리가 물에 잘 녹는 염기야. 그럼 이런 일족에 해당하는 금속들은, 그러니까 수소를 제외하고죠. 수소를 제외하고 일족에 해당하는 금속들은 물에 잘 반응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물에 반응한 이후에 염기성을 띠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 염기성을 띠는 건 맞는데 흙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토금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기가 이제 가로죠. 주기는 가로가 되고, 얘는 전자 껍질수. 이제 가상의 껍질입니다. 이제 우리 2단원에서 원재 구조 배울 때 확인하겠지만, 예, 전자 껍질수로 의미해줘요.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은 당연히 이거는 원자 반지름, 반지름에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1족이다 그러면 껍질이 하나야. 그럼 2족이라 그러면 껍질이 2개가 되는 거고, 3족이라 그러면 껍질이 3개가 되는 거죠. 우와. 삼족이라 그러면 껍질이 3개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껍질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원자. 그러니까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자를 갖다 원자를 표시를 하고, 그다음 원자를 나열해서 이제 보기 좋게 만든 게 주기율표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제 하고 있는 게 뭐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중에 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원자가 어떻게 나타난 얘기야? 또 뜬금없이 갑자기 툭 나타난 건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그 배경이 바로 이 3가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돌턴이라는 사람이 1806년도에 야,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원자로 되어 있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지금 나와 있는 2가지 법칙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그 다음에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알겠죠? 그러면서 돌턴이 배수 비례의 법칙을 하나 더 발견해서 발표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제 라부아제라는 사람에 의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발견됐죠. 이 라부아제가 왜 이걸 발견하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세는 그 플로지스턴설이라 그래가지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불꽃설, 다시 말하면
어떤 물질들은 다 플로지스톤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얘들 막 태우면 어떻게 돼? 쟤만 남지? 그럼 뭐가 날아갔어? 플로지스톤이 날아갔어. 그래서 쟤만 남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안 되던 게 있었어. 뭐가 안 됐냐면 철을 태우면은 오히려 질량이 증가해. 자, 마그네슘을 태우면은 오히려 질량이 증가해. 그러니까 이걸 몰랐지 그 당시는. 그래서 라부아제가 실제 실험을 이런 실험을 해요. 수온이 있어요. 은백색입니다. 태우면은 산화수온이 되는데 붉은색으로. 근데 이 붉은색을 계속 열을 가하지 다시 수온이 돼요. 그러니까 봐봐. 색깔이 어떻게 변했을까? 은백색에서 빨간색이 됐다가 빨간색에서 은백색이 돼버린 거지. 무려 2번 변했어. 그랬는데 얘네들의 질량을 측정했더니만 같더래요. 그 얘기는 뭐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원소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질량은 보존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가지고 물을 만든다. 그러면 1g과 8g이 반응하게 되면 9g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구성하게 되는 호돈소 물질들 사이에서의 질량 B는 1대 8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1대 8. 자, 그래서 질량 B가 1대 8이다. 그리고 질량이 보존된다. 라는 걸 이제 누가 봤냐면 돌톤이 본 거죠. 이제 프로스트하고 그 라부아제가 각각 발견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걸 돌톤이 딱 봤더니까 왜 그럴까 고민해 본 거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자, 1g, 8g을 쪼개. 절반씩. 그래도 질량이 1대 8이지. 계속 쪼개. 그럼 계속 쪼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있을 거야. 걔네들이 질량을 가지고 있고 걔네들의 질량 B가 1대 8이라 그러면 설명이 돼야 안 돼? 설명이 되는 거야. 알겠지? 아, 그래? 그래서 그럼 그냥 뭐라고 하자? 어텀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명칭을 갖다 원자라는 명칭을 붙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발견한 법칙을 하나 다 소개를 해요. 어떤 법칙이냐면 이런 법칙. 자, 호돈소 물질입니다. 두 가지의 같은 호돈소 물질로 되어 있는 서로 다른 화합물에서 한 원소에 대한 다른 한 원소의 질량비가 정수비를 이룬다. 밑에 간단히 예를 들었는데,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드리면 이런 거죠. CO라는 분자와 CO2라는 분자는 서로 다른 분자예요. 그런데 같은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죠. 탄소하고 산소. 그래서 일정 양의 탄소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 B. 자, 일정량의 탄소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 B야. 1대 2가 됩니다. 그죠? CO, CO2니까. 자, 그럼 얘네들만 가능하냐? 그렇진 않고요. NO하고 N2O3. 자, 하나는 일산화질소고 하나는 삼산화이질소입니다. 그럼 일산화질소와 삼산화이질소에서 질소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 B.
자, 일정량의 질소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 B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정량의 질소와 결합한 거니까 요거를 갖다 두 개로 만들어 놓으면 보이겠지. 몇 대 몇이야? 그렇죠. 근데 문제가 나오면은 설마 이거 물어보겠니? 얘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물어보겠죠. 맞죠? 근데 배수비례 법칙은 굉장히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그거는 뭐 작년 우리 뭐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9월에도 나왔고 6월에도 나왔고, 근데 희한하게 수능이 안 나왔다? 기껏 배수비례 법칙 가지고 문제 푸는 거 나와놓고 수능에 좀 더 쉬운 게 나왔죠.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한 예는 이런 겁니다. 자, 각각 이제 호동수 물질이 있어요. 이건 Y라는 거고요. X의 질량과 Y의 질량. 자, 예를 들어 이 물질을 X, Y라고 해볼까? 다른 물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그래프 하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그렇잖아. 얘하고 얘가 각각의 물질을 구성하는 호전수 물질인데 얘네들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 그러면 이 물질은 다른 물질이네. 전혀 얘하고 얘는 다른 물질이죠. 왜 그러냐면 질량 B가 다르니까 다른 물질이야. 그렇게 되면 얘는 뭐냐 이런 거죠. 얘가 뭐니 얘 뭐니 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판단하려면 이렇게 해서 X의 질량 같게 해놓고 Y초를 읽어볼까? 이런 식으로 1, 3. 그치? 그러면 이제 이 박스에 들어가는 물질은 뭐가 돼야 돼? X, Y, 3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도 몰라. 얘도 모르는 거야. 둘 다 몰라, 둘 다. 근데 구성 원자수가 3개니 2개니 이렇게 나온다고. 알았지? 그럼 구성 원자수가 3개든 2개든 이렇게 된다고. 그럼 2개면 X, Y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아예 2개 다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 자료를 이용해 추론하는 건데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을 뿐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배수비례 법칙을 이용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나눠둔 문제집 있죠? 거기 보면 뭐 그런 유사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슨 법칙이냐면 원자 법칙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원자 법칙은 얘기를 안 해요. 질량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지. 왜 그럴까? 원자 법칙은 깨졌어. 누구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깨져가지고 원자 법칙은 없고요. 이제 분자 법칙은 있어요. 하지만 원자를 탄생시킨 3가지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세요. 사실 이거 중학교 다 배웠던 거야. 자, 그럼 분자가 어떻게 탄생됐느냐? 발견되어졌냐? 뭐 이런 거겠죠. 자, 게일 이삭. 이 사람은 기체 반응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제 반응을 해요. 기체들이 반응을 했을 때,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한다. 뭐 이런 거죠. 수소하고 수소, 산소에다가
자, 수증기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다 기체예요. 수소랑 기체, 산소랑 수증기도 기체죠. 이때 부피 B는 2대 1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도 수소 두 부피, 산소는 한 부피, 수증기 두 부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아보가드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그러니까 같은 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당시는 분자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기체는 같은 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거야. 아보가드로가. 자,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이 법칙을 발견할 때는 물질은 뭐로 되어 있다? 원자로 되어 있다 얘기한 거야. 그럼 봐봐. 자, 수소 원자가 있어. 자, 수소 원자가 수소라는 물질인 거야. 그럼 수소 원자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죠. 같은 부피니까. 여기는 또 산소 원자가 몇 개 들어가? 한 개 들어가죠. 맞죠? 문제가 있어. 얘네들이 어차피 반응해서 얘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이 산소가 쪼개져 안 쪼개져? 이게 쪼개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겠지. 근데 쪼개지면 안 된다며. 분명히 안 된다며.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며. 그래서 게이리삭과 아보가드로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소라는 물질, 자, 불에 잘 타는 수소라는 물질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야. 산소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산소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수증기가 될 때 원자는 쪼개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증기가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원자가 쪼개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을 이루고 있을 때는 원자가 서로 붙어있는 복합 원자란 말을 써. 복합 원자. 알았죠? 그러니까 원자들의 컴플렉스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분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돌턴이 얘기했던 얘기하고 얘네들이 얘기했던 얘기하고 전혀 어떻게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얘기죠. 자, 돌턴은 물질은, 자, 수소는 수소 원자가 탄다 라고 얘기한 거야. 아보가드로는 아니다, 수소 원자가 타는 게 아니라 수소가 붙어있는 분자가 탄다 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이제 둘이 이 돌턴이라는 사람하고 아보가드라는 사람하고 막 언쟁을 해요. 돌턴이 이겨요. 이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돌턴의 질문에 아보가드로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돌턴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원자가 붙어있다며. 어떻게 붙어? 원자가 어떻게 붙냐? 뭐 풀로 붙이냐, 뭐 밥풀떼기로 붙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답을 못하지.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죠? 원자 어떻게 붙어요? 근데 왜 태연이를 봐? 준우 너한테 질문했는데 원자 어떻게 붙어요? 원자 공유결합 하잖아. 야, 너 이제 이들 있잖아. 이게 만일 면접에서 이런 질문 나와서 이러고 오면 안 돼. 알았지? 수시에 면접 있잖아. 그래, 요즘에 재시험 면접이 되게 쉬워. 근데 훈련을 안 하면 안 되는 면접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야. 그거 아니야. 원자 어떻게 붙냐? 그러면 어떻게 붙지? 이게 안 돼. 예, 공유결합을 합니다. 원자 사이의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러게요? 이런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알죠, 공유결합을. 맞죠?
근데 이 당시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보가드로는 몰랐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가 와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이 되게 많았어. 이 아보가드로가 그 선생님이 덕망 있는 화학 선생님이었나봐. 그치? 선생님 되게 인자하잖아, 그치? 인정하네? 인정하네, 준우? 그리고 이 아보가드로가 그거를 정말로 검증을 해요. 다 하는 거야. 일일이 다 해가지고 이제 원자라는 걸 깨버리죠. 그래서 세상에 나타난 게 뭐라고요? 분자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아보가드로 죽고 나서겠죠. 죽고 나서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원 우리 기억해봐. 뭐 이온화 에너지, 뭐 그다음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뭐 그다음에 전기 음성도 이런 거 있지. 이거 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발견한 그러한 내용들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중에 원자와 그 다음에는 분자에 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원자, 분자가 세상에 나오게 된 법칙 5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복습이죠. 왜냐면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거든. 자, 하지만 이게 수능에 나오냐? 당연히 나오죠. 화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거고, 여러분이 배우는 화학1은 화학 전체 과정에서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1%도 안 돼. 한 0.1% 될래나? 그게 화학1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요번엔 표현 방법 보자. 화학식. 자, 화학식은 말이죠. 실험식 있고 분자식 있고 희성식 있고 구조식이 있어. 자,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종류와 수를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런 거죠.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개수비가 1대 2대 1인 물질이 있는데 이게 아세트산이에요. 그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물질들 중에서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개수 비만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애들이냐면 자, 먼저 이온 결정. NaCl이 있어. 자, NaCl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1대1의 개수비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NaCl이야. 이온 결정. 다음 원자 결정. SiO2. 자, SiO2는 규수하고 산소가 있어요. 그럼 이 규수와 산소들이 1대 2의 비로 결합되어 있다 해서 SiO2야. 그러니까 SiO2란 물질이 있는데 이런 분자의 형태는 없다는 뜻이죠. 알았죠? 다음에는 분자식. 분자식은 모든 종류와 수를 다 나타내 준 거죠. 그래서 아세트산은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 있어서 C2H4O2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험식이 있으면 실험식에다가 이렇게 해서 곱하기 n을 하게 되면 분자식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자식 같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분자식이 같은 애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애들이냐면 분자식이 아니라 실험식. 실험식이 동일한 물질. 자, 실험식이 동일한 물질은요. 구성 원소의
질량비가 동일하다. 질량비가 동일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보면 C2H4가 있고 C3H6가 있네. 맞지? 그지? 자, 그러면 C2H4하고 C3H6가 있으면 얘 실험식이 뭐예요? CH2. 그쵸? 그지? 그러면 이때 이 탄소의 질량비 비율이야, 비율. 탄소가 10이잖아. 그지? 그럼 12, 10이면 24, 28이니까 28분의 24네. 이거 탄소의 질량비. 얘는, 보자. 12, 3하면 얼마냐? 36이지. 42. 그 다음에 42분의 얼마가 돼? 36이 돼. 자, 이 값을 보세요. 같아요, 안 같아요, 둘이? 같은 값 아니에요? 결국 같은 값이지. 그치? 그러니까 실험식이 동일하면 구성 원소의 질량비가 동일한 거야. 그걸 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1g 안에 있는 뭐 탄소의 질량은 같다, 안 같다? 같다야. 되게 많이 나오는 보기야. 그걸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번에는 시성식. 자, 시성식은 뭐냐면 이와 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아니다, 한두 가지구나. 두 가지구나,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인데 그게 어떤 물질인지 확인하려면은 이렇게 해서 작용기로 나타내죠. 물론 여러분이 작용기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제 학교 가시면, 대학 가면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자, 그래가지고요. 얘네들을 이제 뭐 카복실계라 그래요. 그러면 산성을 띠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구조식. 자, 구조식은 뭐 이런 겁니다. 결합 상태. 원자의 결합 상태는 결합의 종류, 그 다음에 결합각,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구조식이에요. H2 같은 경우도 이제 구조식을 그리게 되면 H가 있고 산소가 있고 또 수소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엔 탄소, 수소, 탄소 이중결합의 OH.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104.5도이다. 뭐 109.5도이다. 여기는 120도이다. 이게 104.5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겠지. 뭐 지금은 잘 탁탁 안 오겠지만 그래서 공부를 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성식과 구조식 같은 경우는 탄소화합물을 표현할 때, 화합물을 표현할 때 이제 이용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얘네들이 뭐에 해당해?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을 봤으니까 뭘 봐야 되냐면 물질의 양을 갖다 따지는 화학식량도 봐야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화학식량에 관한 얘기를 볼 텐데, 졸립죠? 좀 쉬었다 할게. 주문은 많이 버텼어. 좀 쉬어. 네.
자, 보자. 자, 우리 이제 앞에서 화학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 봤다 그랬죠? 이번에는요, 뭘 볼 거냐면요, 화학 식량.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학 식량이라는 것은 질량이라 보면 되는데, 이런 질량이잖아. 뭐, 탄소가 있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 10의 마이너스 23승g. 이렇게 되고요. 수소.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이렇게 돼요. 이 실제 질량이야. 원자들의 실제 질량.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뭐 예를 들어 메테인이라고 하자. 그럼 메테인이라고 하게 되면 메테인을